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31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항쟁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가 억대의 배상금을 5.18 기념재단 등에 지급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여수에 사는 일가족 4명도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업체들이 생산한 공기청정기 등의 에어가전 제품이 지역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며 시간을 끌다 (5.18) 재단에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지 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주장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보도입니다. 여기에서 발행인인 지만원 씨는 5.18은 광주와 북한이 손잡고 벌인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했고 얼굴이 비슷하다며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5.18 재단과 광수로 지목된 광주 시민들은 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8월 지 씨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라며 당사자들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들 임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이제 그 원고로서 나서는 순간 또는 형사권에서 피해자로서 나서는 순간 이건 사실상 명백한 거잖아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지 씨는 작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6달이 지난 뒤에야 5.18 재단에 연락해 이자까지 포함한 1억 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8월달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입니다. 지만원 씨는 더 이상 그런 망언 책동을 하지 않도록 좀 사회로부터 좀 격리가 필요하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배상금은 냈지만 지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현재 2015년 보도건 외에도 5.18과 관련해 다른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 씨 등의 주장이 5.18을 폄훼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1980년 5월을 둘러싼 여럿 가짜 뉴스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관련 미국의 기밀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 미국 백악관에도 접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29일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5.18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미국 정부가 관련 문서를 공개해준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악관과 CIA 등이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0일 동안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백악관 측에서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여수 시민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어제 새벽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탑승객 가운데 여수시 신기동에 사는 45살 김모 씨 등 여수의 여성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4명은 자매와 모녀 등 친인척 사이로 1명은 구조가 됐지만 나머지 3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의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한평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한평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윤행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공기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에어가전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에 지역 제조업체들이 에어가전 생산과 납품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정작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지역 제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이 중견기업은 6년째 공기청정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 12개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활로를 뚫기 위해 에어가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에어가전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정작 우리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1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광주에서 생산된 제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청이 지역업체에서 너무 예민한 거 한재신 아니냐 광주시 의원입니다. 했더만 학부모님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광주시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 현황을 살펴보니 유치원과 초중고 400곳 중 지역 제품을 설치한 곳은 1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7,800여 대가 설치됐는데 10대 중 9대를 대기업 제품이 독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지 대전과 부산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청이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인데 업체 평가 과정에서 지역 제품에는 가산점을 줘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제품 점유율이 높아지고 납품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지역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 김성태 학교보건팀장입니다. 타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가 선정될 경우에는 이런 관리가 좀 부실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가점을 주고 있는 광주시는 에어가전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3,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마저 지역 제품을 매면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중국 최대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중국 텐진시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자동차 기술 연구센터는 중국 최대 자동차 연구기관으로 자동차 관련 표준화와 안전 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연구센터 분원을 광주에 건립해서 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 분양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화정동에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1,527만 원으로 광주 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세계건설은 광주 농성동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를 2,4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층이 배제되고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를 차지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광주의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10.9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인 8.03%를 크게 웃돌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광주의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4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성적 최하위를 달리던 기아 타이거즈가 김기태 감독의 사퇴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죽의 7연승 그리고 어제까지 10승 2패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기태 감독 사퇴 전과 후의 이 성적의 차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인터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6월 2일을 유기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들이 우리 몸에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 이야기 오늘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용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이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행복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이 웃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웃음 박사로 알려진 분이죠.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김영식 교수 이야기인데요. 이 김영식 교수가 미국까지 가서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 웃음 강연을 하고 지금 돌아왔다고 합니다. 웃음이 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날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광주지방기상청 박정은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과 내일 날씨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밤부터 내린 비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현재는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수, 고흥 등 동부 남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광주를 비롯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는 23도, 전남은 20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이 지금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좀 흐린 날씨인데 주말은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는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7도, 전남 23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고 일요일은 광주 28도, 전남은 24도에서 29도 분포로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내일과 모레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얇은 겉옷 챙기면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기온차가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면은 5월 한 달은 좀 빠른 그런 지금 뭐 폭염이 시작됐단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5월 지금 들어서자마자 좀 더웠는데요. 올 여름 어떻습니까? 그 폭염이 또 뭐 기승을 부릴지 어쩔지 그 올 여름의 기상 전망도 좀 미리 알려주시죠. 네, 지난 5월 15일에 그 광주광역시의 폭염주의보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2008년 폭염특보 시행 이후에 전국적으로 가장 이른 폭염특보였고 작년보다 17일 더 빨랐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인 대기와 해양의 상태를 반영을 했을 때 올 여름 동안 약한 엘니뇨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티벳 고기원에 눈이 덮여있는 상태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작년의 폭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대기 상층의 티벳 고기압의 발달을 좀 저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따라서 그 작년과 같은 기록적인 폭염보다는 올 여름 기온 분포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올 여름 예보가 좀 잘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박정은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대요. 술자리 후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과수나방도 저항성 관리 시대. 가수나방방방. 작용기적이 독특한 나방 전문약. 가수나방방방. 가수나방방의 좋은 점. 빠른 섭식 정지로 작물 피해 최소화. 저항성 나방에도 우수한 효과. 과수나방들은 바로 과수나방방방. 가수나방방방. 경농이 만듭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함께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조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조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이후에 기아의 성적이 놀랄만 합니다. 지금 7연승을 달렸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성적이 10승 2패입니다. 이렇게 김기태 감독 있을 때와 사퇴 후의 이 성적의 차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아 김기태 감독이 있을 때와 사퇴 이후의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성적 차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10승 2패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어제도 이제 한화를 이겨서 이 박흥식 감독 대행이 팀을 맡은 이후로 12경기에서 10승 2패인데 네. 일단 좀 불가사의하죠. 놀랍기도 하고요. 큰 이유는 선수는 다 그대로인데 변화된 것은 감독하고 일단 이 코치진의 변화가 있었죠. 네. 이 감독과 코치진의 변화가 선수들에게는 좀 자극이 준 것은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뭐 어떤 자극이었냐? 한번 좀 해보겠다는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 선발로 기용한 이 차명진 선수 데뷔 첫 승인데 차명진 선수에게 기회가 온 거죠. 또 이 차명준 선수 이외에도 나지완, 김주찬 선수 1군으로 불러들였고요. 또 제이콥 터너 선수나 앤서니 루루 선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감독에게 스스럼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 뭐 류승현 선수 대타로 내보내고 차명진 선수 선발로 나오고 유민상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것들이 팀 내부에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이전의 선수들과의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건강한 긴장감이 도는 거고요. 이 감독과의 스스럼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선수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졌다라는 점을 좀 들고 싶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감독을 맡았던 때는 이런 선수들 간의 긴장감이나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을까요? 왜 이 차이가 나는지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현재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김기태 감독 시절에도 이 형님 리더십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었었죠. 네. 이것은 뭐 그 이전에 이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적인 리더십과는 다르게 선수들과 소통을 한다는 얘기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김기태 감독이 있었을 때 가장 커다랐던 문제점은 이 김기태 감독의 고집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집은 뭐냐 하면은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소신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제 반대로 이 부정적인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되면은 이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빠져서 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김기태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의 우승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우승의 주축 멤버였던 이 베테랑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 젊은 선수들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이 결국은 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보면은 그 마운드 운영에서는 나중에 너무 급해져서 원칙이나 좀 소신이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 땜질 처방식으로 근근히 버텼던 것이 결국에 이제 기아를 일시적으로 망가뜨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김기태 감독도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장점이 많은 분인데 왜 이렇게 이 기아가 성적이 부진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만 얘기를 몇 가지 드린 거죠. 네, 실질적으로 김기태 감독이 감독을 수행하고 있었을 당시에 5점 이상으로 이기고 있던 게임들이 뒤집어진 경우도 여러 번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수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도 이 김기태 감독 시절에 이 투수 운영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불펜이 좀 무너졌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칙이나 소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10승이나 시즌 전체를 보지 않고 그날 한 경기, 그 다음날 경기만을 염두에 두고 마운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컸기 때문에 땜질 처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이것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 투수들에게는 좀 예측 가능한 등판 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피로는 더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상 선수도 많이 좀 늘어났고요. 현재 김기태 감독 이후에 지금 10승 2패 거의 뭐 9할에 가까운 지금 승률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성적은 8입니다. 몇 위까지 지금 이 성적 시즌 동안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지 한번 미리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일단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보면 저는 지금 5위
키움하고의 승차가 6경기 반차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동 6위 하나하고까지는 2경기 차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 6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스트 시즌 티켓이 네. 5위에 걸려 있죠. 네. 5위를 잡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올 시즌 초반에 5강 5양 얘기가 나왔고요. 5강이 분화가 돼서 2강 3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위권 팀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한 시즌 전체를 보면은 분명히 흐름이 있죠. 기아도 이제 초반에 부진했고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법이 또 없고요. 이어지겠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 박근식 감독 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본인 스스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지를 분명히 진단해서 네. 지금의 상승세를 가능한 한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야지 되겠죠. 네. 오늘 지금 키움과 경기가 있는 거죠. 5위 팀. 예, 그렇습니다. 오늘 키움하고 경기가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6위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은데 5위권 진입이 좀 어렵다, 네.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5위 키움 그리고 4위 LG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둬야지 5위권 진입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키움과의 4연전에서 이 맞대결에서 1승을 거두게 되면은 1승과 1패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6위서부터의 팀들과의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4위, 5위 LG와 네.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는 것이 5위 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키움과의 3연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증가 또 바쁜 일과들 때문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일도 많아서 참 안타깝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오는 6월 2일을 유기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유기데이가 갖는 의미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왜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 그 이야기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장 강용 위원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봤을 때 음식 문화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사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첫 번째인데 네. 요즘은 왜 먹는지 그 먹거리의 본질을 잃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솔직히 화려한 먹방들이 많이 나오지만 식재료가 건강한지보다 무슨 그 화려하게 어떤 쇼가 우선이 되는 것 같고 가공식품과 즉석식품들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사실 수많은 화학 첨가물들을 섭취하게 되고 외식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강한 식재료보다는 솔직히 원가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맛과 멋과 돈을 위해서 음식의 본질을 포기한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음식의 본질은 바로 이 건강한 식재료인데 그것이 지금 많이 음식에서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유기데이 6월 2일을 지금 유기데이라고 지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유기데이라고 이렇게 지정한 이유도 바로 이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이날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날인지. 유기데이는 한 20년 전에 처음 만든 건데요. 네. 유기농업의 유기처럼 그렇게 건강한 식재료에 농약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말을 아침부터 하기가 좀 그렇지만 농약 사용량이 매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6월 2일이라도 그런 건강한 식재료들을 이렇게 좀 사람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서 건강한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자 해서 유기데이입니다. 네, 결국은 농약 사용량을 좀 줄이고 우리가 건강한 식재료를 만들어가는 그런 농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기농법으로 그렇다면 만들어진 식재료들은 어떤 식재료들인 거죠? 유기농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재배가 있고 또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소량 사용을 줄이는 이런 무농약 재배가 있고
유기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건강한 농산물 그리고 건강한 지구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 가치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유기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식재료도 당연히 그런 정성과 건강에 깃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식재료가 아니라 당연한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근데 용어들을 보면은 뭐 유기농업이란 말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말도 있고 그 말들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고 다양하던데 정리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유기농산물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무농약 재배는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 비료는 법이 정한 기준의 3분의 1 이하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요. 네. 우리가 친환경 농업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그러면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속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 무슨 막 GAP나 저탄소나 네. 이것도 인증 마크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네. 이것은 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농약 재배와 유기농업에 의한 유기농산물 이 두 가지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인증하는 이 단체가 바로 이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인증하는 곳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고요. 네. 우리 자조금은 전국의 친환경 농가들이 6만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모여서 일정 부분 자금을 거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하고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고 하는 그런 곳이 친환경 자조금입니다. 농민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조직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농부분들께서 이렇게 유기농업 그다음에 무농약 재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농민들의 어떤 의식과 그다음에 소명 의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농민들의 가치인데요.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인데 친환경 농부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과거에 농약 때문에 약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농약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작한 분들인데요. 결국 지키고자 하는 가장 큰 가치는 사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네, 결국은 건강한 인간도 건강해지고 또 이 유기농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토양이나 이런 부분을 또 순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도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유기농업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면서요. 사실 이 유기농업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풀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병해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10,000원짜리 제초제 하나를 뿌리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몇만 원씩 주고 사람 10명, 20명 들여서 풀을 다 뽑아야 됩니다. 네. 이게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우리 농민들이 무슨 바보여서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이 좀 어려운 거죠. 결국은 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들이 먹는 음식은 정말 좋은 음식으로 우리는 먹어야지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농사를 이렇게 어렵지만 짓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를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네. 실제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소화기내과나 또 연대 서브란스 병원에서 사람들을 2주나 3주 동안 이렇게 15명 정도의 사람들을 실제 임상실험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유기농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 검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고 그게 또 방송에도 나왔고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결과들이 실제 연구한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먹거리가 좋은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이나 지구를 이야기하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고 폭염이나 강추위 등의 기상 이변이 다가오니까 요즘 들어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생각하고 그런 건데요. 네. 사실 농약과 화학의 오남용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 더 심하게 겪을 일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의 자식들이 더 겪어야 되는 건데요. 네. 환경과 먹거리의 중요성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농민들께서 이렇게 유기농 농업을 선호하시고 또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우리나라는 급하게 유기농업이 오랫동안 잔잔하게 해오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매년 유기농업은 1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매년 1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세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정체가 돼 있다가 2, 3년 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소비자들 인식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건 추세고 성장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반드시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유기데이 행사 이 유기농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전국에 약 6만여 명의 농부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국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서 전국의 유기농 매장들과 지금 유기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기데이 행사 기간만큼이라도 유기농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전국의 매장에서 할인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9일까지 친환경 인증 마크가 표시된 농식품을 구매해서 그 영수증과 사진을 찍어서 친환경 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620명에게 유기농 쌀을 또 경품으로 드리고요. 네. 거기에 1등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한 대를 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농부들의 선물을 기왕이면 우리 강주 전남의 소비자들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유기데이 검색하면 그 행사 내용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유기데이 6월 2일 날 이 날을 통해서 또 유기농에 대한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장인 학사농장의 강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 1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nes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웃음이 보약이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이 웃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은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웃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웃기고 또 함께 즐기는 그런 웃음 박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무도경영학과 김영식 교수 이야기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웃음에 대한 김영식 교수의 생각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영식입니다. 우리 교수님 소개할 때 웃음 박사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수님 스스로 한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아침 프로에서 제가 한번 웃으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네. 예, 저는요 현재 남부대학교 무도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네. 저희 대학의 웃음 인성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는 이 웃음 박사로 웃음의 소중함을 알리는 뭐 계몽 운동가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전공을 보면 무도경호학과 이 웃음과는 좀 동떨어진 그 학과의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웃음 박사로서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 특별한 이유, 이렇게 웃음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예. 그 누구나 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게 되면서 살아가는데요. 예, 저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을 이제 잃었고 네. 또 제 여동생과 형을 다 아픔으로 잃다 보니까 인간이 그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을 잃는 고통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무술을 통해서 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왔어요. 또 이제 옛날에는 뭐 학비 마련도 어렵고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여동생과 형까지 잃고 나서 어떤 그 삶에 대한 절박함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판소리를 배워서 한을 풀기 시작을 했고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요가, 명상 등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정리해서 웃음 요가라고 하는 새로운 그 분야를 만들게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웃음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범국민 웃음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최근에 미국에 또 가셔서 이 웃음 강연에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선 또 이 웃음 가지고 특히 광주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오셨고 또 그 제자들도 많으시던데 미국에 가서도 우리 교수님의 웃음 강의가 잘 통하던가요? 네, 정말 잘 통했는데요. 네. 제가 그 웃음 생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저의 강연을 방송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서 우리 교포들께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 제 이제 웃음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작년에 제가 초청됐었는데 올해 또 미국 LA에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네. 미국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 효도잔치를 크게 하는데 한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저의 이제 웃음 강의 그리고 노래 연주 이런 공연도 해드리고 또 떡국도 대접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 대표 웃음 강사로 초청이 된 이유가 바로 가장 한국적인 웃음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다시는 이제 고국 땅을 밟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판소리나 또 트로트 이러한 것들과 섞어서 웃음을 전해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셨고 또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고국에 대한 그런 그 향수라고 할까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웃음소리는 전 세계가 공통 언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이것만 해도 또 제가 웃는 얼굴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공연도 생방송으로 그 송출이 됐었고 그 다음 날 또 1시간 정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해서 네. 저의 웃음 이야기를 또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1시간을 계속해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싶은데도 이 생활 속에서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웃는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짧게 가장 중요한 팁을 좀 주시겠어요? 예. 잘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운동처럼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시다가도 빨간 신호등이 걸리면 파란 신호등 바뀔 때까지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이런 웃음 운동을 자주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은요. 네. 그 웃음이라는 이 운동 자체가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뭐 요즘 청소년들 비만 문제도 많지만은 네. 그런 문제들도 웃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웃으려고 스스로가 계속 노력하고 그런 어떤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서 웃음이 또 습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남부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웃음을 시험을 봅니다. 네, 네. 웃음으로 시험을 보고 웃음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네. 레포트를 제출하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저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웃는 것인지 그리고 그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또 시간을 좀 더 깊이 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김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심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 5월의 또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요. 예. 이제 계절도 본격적인 여름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는 어디를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밤에 비가 내렸죠. 오늘 아침은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뭐 한낮에 햇살 여전히 이제 뜨거울 뜨겁습니다. 것 같은데 예, 시원한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도 여행의 1번지 담양. 그것도 이제 널리 알려진 대숲이나 뭐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이 아니고요. 담양호 용마루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담양호의 용마루길. 예.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담양댐의 수변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뉘엿뉘엿 걸으면서 호수의 수려한 그런 경관을 보고요. 추월산 또 관역바위산, 비내산 이런 크고 작은 산과도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레킹 길입니다. 가마골 용소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서 만든 호수가 이제 담양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물길이 장장 350리를 굽이 돌아 흐르면서 호남의 넓은 그런 이제 평야를 적셔 주고요. 또 남도의 굴곡진 역사 또 손마디 굵은 남도 사람들도 보듬어 주는데 이 영산강이 사실상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담양 호반의 용마루길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대략 한 10리, 왕복 가면 한 20리 남짓 되는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담양호의 수변을 따라서 나무 데크와 흙길로 이어지는데 추월산 주차장에서 스물된 옛 마을의 터를 지나서 노루목 전망대로 가는 임도까지 정확히 3.9km, 왕복 7.8km 되는 길입니다. 네, 편도 4km가 안 되는 좀 걷기 아주 좋은 그 길이네요. 예, 뭐 산책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용마루길은 추월산 주차장에서 담양호를 가로지르는 이 나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호수를 건너게 해주는 나무 다리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오르내리면서 곡선미까지 느껴지는 그런 이제 나무 다리인데 길이가 180m. 뭐 그 정도니까 그리고 또 나무다리 건너가다 보면 정면 왼편으로는 아직은 가동되지 않지만은 인공 폭포도 잘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찔한 목교를 건너서 용마루길로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 나무다리 건너면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데크가 수변을 따라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갑니다. 네. 그 오른쪽으로는 담양호를 끼고 걷고요. 호수 풍경이 한 폭의 문인화처럼 정말 아름답고요. 또 왼편에는 산자락의 숲인데 소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 뺏고 가고요. 지금 꽃이 예쁘게 피었던데 떼죽나무라고요. 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시냇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이 열매 찧어가지고 물에다 풀어놓으면 고기들이 떠오르는 그런 이제 그래서 고기도 잡았더니 떼죽나무도 많이 있고 또 숲에 마삭줄도 많고 새콤달콤 산딸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산딸기도 있고
또 두 나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열리지도 있고 나무 의자도 있고 이렇게 쉬엄쉬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급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산책처럼 이렇게 쉬엄쉬엄 가는 길이네요. 예. 나무 의자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 앉아서 이 담양 호반의 풍광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호수 잔잔하고 고요한데요. 물속에 호수 속에 추월산이 또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호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호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러면 아무래도 물속에 비치는 그런 반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물속에 추월산 들어앉아 있고 또 추월산 같은 경우는 해발 729m 그렇게 높진 않지만 또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풍광이 물속에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다. 이 상상만으로도 좀 멋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상상만으로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추월산도 또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산세가 깊은 만큼 마디 굵은 그런 역사 간직하고 있는데 금성 산성하고 함께 임진왜란 때 치열한 격전지였고요. 또 동학혁명 때는 농민군의 항전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의 피로 물들었던 그런 산인데 여기 추월산 중턱에 보시면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리암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려 때 보조국사가 지리산 천왕봉에서 나무로 이 매 3마리를 만들어서 날렸는데 그 매들이 나무 매들이 하나는 순천, 하나는 장성, 하나는 담양 이렇게 이제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네. 이 국사가 이 매들이 날아가 앉은 자리에 절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그 절집들이 송광사고 백양사고 여기 보리암이다. 그래서 이 보리암이 이제 그런 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양 여기 추월산에 보리암도 있고 또 담양읍이나 용면에서 보면은 산의 능선이 누워있는 부처처럼 보이는 그 산, 이 추월산도 사철 매력적인 그런 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그 멀리에서도 이 추월산을 보면서 저희가 담양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수를 보고 물속에 또 반영된 이 추월산도 보고 추월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쉬엄쉬엄 데크길을 걷다 보면 이제 흙길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마루길의 전체 길이가 3.9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크길하고 흙길이 거의 뭐 이제 절반 정도 된다, 반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크길을 솔방솔방 걷다 보면 흙길과 또 만나는데 흙길과 만날 때쯤 되면은 처음 출발했던 추월산 주차장이 이제 아예 시야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만큼 또 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들어가니까 잘 터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골로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깊은 골. 언젠가 뭐 광고에 나왔던 그런 광고가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예. 대나무에서 찍었던 대나무 숲에서. 예. 이 수몰되기 전 그러면은 그 마을 자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점 정도 가시면 그 자리가 예전에 이제 수몰된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봄에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려서 댐에 지금 비교적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질 않는데 이 물속을 유심히 보면은 이 물에 잠겼던 이 잠기기 전에 산골 마을의 집터 또 경계 돌담길 또 동그란 우물 모양 이런 것까지도 뭐 흐릿하게 보입니다. 네, 담양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도 꽤나 되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양호가 만들어지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 담양군 용면, 산성리, 또 청흥리 이렇게 이제 2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쉬운 가구 300여 명이 이제 정든 그런 터전을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떠난 게 아니고 수백 년 된 나무 또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까지 잠겼고 마을 사람들의 추억까지도 물속에 이제 고스란히 그렇게 잠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호반의 수변을 걸으면서 옛 마을의 흔적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의 애환도 한번 떠올려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몰의 흔적까지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용마루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왕복 20리라고 하셨는데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예, 뭐 돌아와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대략 이게 일방로인데 네. 차를 주차장에다 두고 갔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쪽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추월산 주차장에다 차를 두고 가면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네.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산을 넘어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교통편만 연계가 된다면 산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고 한적하게 걸어볼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산책처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지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제7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 독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방송인, 영화인,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폭을 넓히고 파주 출판도시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2박 3일의 알찬 체험. 참가 신청서는 광주 MB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주 MBC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합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무등산 차밭에 싱그러운 봄이 피어납니다. 내 그림은 무등산 물로 그리고 내 차는 무등산 물로 달인다. 하늘과 땅, 사람을 귀히 여겼던 의제 허백년의 삼해 정신이 깃든 무등산. 무등의 품에서 살아온 빛고울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 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5월 푸르른 무등의 찻잎은 광주를 닮았습니다. 광주는 무등을 닮았습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은 광주의 정신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여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